지금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DC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핵심 내러티브, 바로 규제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전통기관 자금들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대한 댐에 막혀 크립토 시장 밖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두 가지 역사적 트리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일명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시장을 괴롭힌 SEC와 CFTC의 관할권 다툼을 끝낼 게임 체인저죠. 코인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는지 기준을 세워 증권과 디지털 상품을 명확히 분류합니다. 2026년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상반기 내통과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결국 거대 자본의 유입 명분입니다. 그동안 기관들은 규제 리스크 때문에 진입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면 블랙록이나 대형 연기금들이 컴플라이언스 위반 걱정 없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넘어 알트코인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적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 이게 진짜 핵심 팩트입니다. 2026년 3월 4일 크라켄 파이낸셜이 암호화폐 거래소 역사상 최초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마스터 계정을 승인받았습니다. 과거 커스토디아 은행이 연준으로부터 발급을 거부당해 기나긴 소송전을 치렀던 과거를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죠. 크라켄 아르준 세티 공동 CEO의 환호처럼 크립토 인프라와 국가 주권 금융망이 융합되는 역사적인 마일스톤이 세워진 겁니다. 물론 이번 승인은 연준의 심사 기준 중 가장 엄격한 티어3로 분류된 제한 목적 계정입니다. 일반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거나 연준 예치금의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100%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는 와이오밍주 특수목적 예측기관, 즉 SPDI 모델의 완벽한 고객 자산 보호 능력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뚫고 주류 뱅킹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가 된 것이죠. 마스터 계정의 진짜 위력은 중간 매개체 없는 독자적 결제망 구축에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들은 달러 입출금을 위해 SVB나 시그니처 은행 같은 중개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했고 뱅크런 리스크를 늘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라켄은 연준의 핵심 결제망인 패드와이어에 직접 연결됩니다. 수수료 절감은 물론 중개자 없이 거액의 법정화폐를 즉각적으로 정산하며 진정한 금융 주권을 확보한 셈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은 기존 은행권의 격렬한 반응입니다. JP모건 등을 대변하는 미국은행정책연구소와 독립지역은행협회 등 거대 금융 로비 단체들이 즉각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 거센 반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준의 이번 결정이 기존 상업은행들의 기득권과 결제 수수료 시장 파이를 뒤흔들 파괴적인 혁신임을 그들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승인은 우연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진행되는 거대한 제도권 편입 테스트의 첫 단추죠. 크라켄이 자금 세탁 방지와 제재 준수 심사를 통과하면서 완벽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현재 마스터 계정 심사가 계류 중인 앵커리지, 디지털이나 리플의 주요 은행 파트너 등 다른 크립토 뱅크들의 연준망 합류 역시 이제 확실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향후 은행이 크립토 기업을 인수하고 코인 거래소가 은행을 인수하는 금융권 경계 붕괴, 즉 빅블러 현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크라켄은 모기업의 미국 내 상장 추진과 맞물려 단순한 코인 위탁 매매를 넘어서 결제, 수탁, 예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차세대 디지털 종합금융기관으로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뱅킹 표준의 탄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크로 규제 완화와 인프라 통합의 최대 수혜 섹터는 어디일까요? 단연 RWA, 실물자산 토큰화 생태계입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단기 국채나 우량 기술주의 수익률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자산의 온체인화가 궤도에 올랐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는 순간 전통 자본은 가장 먼저 안정적인 일들을 제공하는 국채 기반 토큰으로 쏠리며 거대한 B2B 금융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프로젝트는 미국 단기 국채 토큰화의 선두주자인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의 오프체인 결제망이나 자산 가격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체인링크의 CCIP 기술 역시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서 막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톨게이트를 선점한 기술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이 핵심 수혜주로 꼽힙니다. 코인베이스는 서클과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 준비금의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실적을 견인 중이며
최근 공시에서도 기관용 수탁 비중의 급증을 증명했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넘어 자체 RWA 펀드인 비드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월가의 크립토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는 중입니다. 크라켄의 마스터 계좌 승인이 블랙록 비들 펀드에 미치는 나비 효과도 엄청납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문을 닫는 주말이면 유동성 공급과 환전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겼죠. 하지만 연준 결제망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면서 은행의 영업시간이나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내내 거대 자본이 즉각적으로 유입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유동성의 쾌속 고속도로가 마침내 개통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완벽한 진화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당시 USDC 패깅이 깨지며 시장이 흔들렸던 아찔한 경험,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됩니다.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중앙은행 결제망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연결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코인을 넘어 전 세계 무역과 송금을 책임지는 무결점 글로벌 결제 인프라, 즉 달러 패권의 완벽한 디지털 확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좋은 정보 제공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